특검에 나와서 조사를 받고 구속 수감됐던 이 조윤선 전 장관 지금은 좀 잊혀졌어요. 워낙 큰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하지만 또 전면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라이벌 중에 라이벌로 알려진 이해운 의원과의 3라운드가 시작됐다 이런 얘기인데 무슨 얘기인지 저희가 지금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조윤선 의원에 의해서 이해운 의원이 조윤선 전 장관에 예. 의해서 이해운 의원이 지금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해운 의원이 자, 조윤선 전 장관 대리인 내세우지 말고 직접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아라. 이렇게 공세를 펼치니까 조윤선 전 장관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끝난 후에 고소인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지금 응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자, 이 팽팽한 두 여성 전직 의원과 현역 의원. 참 말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3라운드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왜 명예훼손 싸움이 붙었는지 한번 그 이유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하고 말고도 또 우리 당내 그런 전화를 받은 의원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뭔 얘기를 하냐면 재벌 사모님인 분들이 나한테 최순실을 여왕님 모시듯이 모시고 와서 인사시킨 사람이 조윤선 장관인데 어떻게 저런 얘기를 이런 전화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해원 의원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 제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중요한 직책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웬만한 것은 다 견뎌야 되는 것이 제 몫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그 발언과 같은 발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서 오늘 법적인 조치를 취했고. 김 변호사님,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게 바로 최순실 씨를 여왕님 모시듯이 했다.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명예훼손을 고소한 건데, 이제 저 때만 해도 조윤선 장관이 굉장히 건재했을 때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구치소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런데 구치소 들어가기 전에 이제 고소를 해놓은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굉장히 뜨거운 감정이기 때문에 또 그때 조윤선 장관이 장관으로서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이후에 어떤 최순실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어떤 입지가 굉장히 어려울 때였어요. 네. 그런데 저런 공방을 하니까 조윤선 장관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고소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고소는 명예훼손 고소한 거예요. 네네. 다른 어떤 형사적인 고소와 달리 명예훼손 고소는요. 네. 본인이 직접 가지 않고 대리인이 가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해운 의원이 말한 내용 자체 가지고 명예훼손이 되냐 안 되냐 따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 사실 어떤 조사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해운 의원이 뭐 그렇게 되면 굉장히 사건 자체가 쉽게 종결될 수 있고 또 한 번 더 네. 조윤선 장관한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네. 직접 나와서 받아라. 그런데 뭐 직접 지금 나와서 받을 수도 있는 입장이에요. 네. 받을 수 있나요? 그럼 구치소에 나와서 받을 수 있는데 네. 본인이 지금 일단 그러죠. 근데 조윤선 전 장관 입장에서는 다른 게 머리가 너무 그렇죠. 아프고. 블랙리스트 재판에도 복잡해지고 있는데 거기 경찰서까지 가서 고소 대리인으로서 진술 조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신적 여유가 없겠죠. 네. 자, 왜 이 두 사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원조의 여성 측근이 바로 이해운 의원이라면 그 뒤에 이제 가장 가까웠던 측근이 또 조윤선 전 장관인데 이들의 싸움이 시작된 뿌리 중에 하나 저희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조윤선 후보에 대해서는 닮고는 싶은데 제가 닮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얼짱이라서 참 가점이 많은데 그건 제가 닮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이해운 후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른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신 게 굉장히 저돌적이다. 자, 얼짱이라 내가 닮을 수 없다는데 이게 굉장히 디스하는 말로 돼 있고 네. 그 다음에 저돌적이란 말은 사실은 네. 멧돼지가 돌진하는 거기 때문에 네. 듣기에 따라서는 이해운 의원을 네. 뭐 비유를 그렇게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저 두 여성 후보 간의 그 신경전, 저런 또 뭐라 그럴까, 자존심을 건 싸움, 그 말을 통한 설전 뭐 이런 게 굉장히 세상의 주목을 끌었는데, 네네. 저 두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이제 같은, 그러니까 그 당시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이제 노른자이 같은 서초 갑을 두고 정말 치열했죠. 치열했던 거고, 경선 결과도 아주 간발의 차이로 네. 이제 그 이해운 의원이 이제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윤선 전 장관이 이제 나중에 장관으로 그러니까 용산 가래니까 거기도 안 가고
했다가 이제 장관이 발탁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조윤선 전 장관이요, 서초에서 떨어지고 용산 가가지고, 네. 그때 이제 진영 의원이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으로 예, 옮겨갔잖아요. 예. 그러면서 새누리당 용산, 용산도 새누리당 절대 안정적 우세 지역구니까, 글로 만약에 가갖고 현역 배지를 달았으면, 그러면 장관으로 갈 일도 없었을 문체부 거고. 장관 안 가고 블랙리스트에 손 안 댔을 그렇죠. 거고. 문체부 장관으로 갈 일도 없었을 거고, 어찌면 지금 구치소에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순간의 선택이 정말 큰 행로를 갈랐다고도 볼 수 있군요. 그렇죠. 대학 동창에서 정치적 라이벌로 지금은 뭐 감정적인 소위 말해서 정치권에서는 왼수 아닌 왼수가 됐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뭐 그 초창기에는 조윤선 전 장관이 장관은 되고 대통령의 여자로서 권력을 향유하지 않았습니까? 초반전에는 그래도 조윤선 장관이 정치적으로 승리했다고 보고 그 이후에 서초 공천 싸움에서 이해운 의원이 승리함으로써 서력전에 나섰고 현재는 정치적으로 이제 박의 여자로서의 조윤선 장관의 정책 생명은 맞춰졌고 네. 어떻게 보면 단기전에서는 이해운 의원이 승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라이벌을 갖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보수가 지금 대선 앞두고 아시다시피 친박이든 비박이든 거의 다 해체와 몰락의 위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향후에 두 사람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보수를 재건하는 문제, 보수를 혁신하는 문제에서 여성 정치인의 역할을 가지고도 경쟁에 나간다면 네네. 더 보기 좋겠다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한 사람은 영어의 몸이 됐고 한 사람은 현역 의원인데 또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주목이 됩니다.